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게 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조문 해설은 민법이 들어있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면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그다음에 가맹거래사 해가지고 가맹거래사, 그렇죠. 한 8개 정도가 그 시험에 민법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사공단 승진에도 민법 총칙이 들어있죠. 경찰 간부인가요? 거기도 이제 민법 총칙인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법 과목이 여기저기 시험 과목으로 들어있어요. 이제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문을 쉽게 접근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민법이 들어있는 각종 자격증들은 조문 자체를 출제 또는 변형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시게 좀 설명드리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기출이 되는가 그거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저거 법학적인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변호사나 대학교 교수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하는 거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은 가만히 있고 절이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조부터 21조까지는 주소 등에 관련된 건데, 이 주소라는 건 법적으로 그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법률 관계,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민법상 주소는 나중에 보시게 되는 부재와 실종, 이게 뭘까? 나중에 보게 됩니다. 부재가 뭐고 실종이 뭔지. 이 조문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부재와 실종이라든가 또는 변제 장소, 돈 갚는 장소가 있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갚냐는 이제 변제기가 될 것이고요. 어디서 갚느냐가 장소의 문제가 되는데, 그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을 갚을 때는 지참채무라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 그게 주소잖아요. 그죠? 현재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거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법상 주소는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고, 특히 세부적으로 부재와 실종이라든가 변제 장소라든가 또는 상속 등이 게시되는 장소,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당연히 정해놔야 되죠. 또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 관할을 정하는 표준. 제주도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소송하려면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송을 해야 될 것인가, 소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재판 관할인데 그걸 정하는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주소고요. 그보다 약한 게 거소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정한 주소가 있어요. 그게 가주소입니다. 이 가주소는 가짜 주소가 아니라 임시 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임시. 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임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문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우리 민법은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근데 이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 형식적인 곳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있어요. 실질적인 곳이. 형식적 장소가 있고 실질적 장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어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근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는 곳은 경기도야.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 어디를 주소로 할 것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소를 주소로 하는 걸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주소로 하는 것을 실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바로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그 다음에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다 보니까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죠. 갑이 실제로는 경기도 사는데 3월부터 한 9월까지는 저기 더 지방 내려가서 한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어. 충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 이제 집 짓고 살겠죠. 살면서 농사 짓겠죠. 그리고 10월부터는 수학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 2월까지는 또 서울 와서 살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두 곳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한 곳밖에 있을 수 없겠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두 곳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질주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수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 민법은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로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로 정할 때, 주소가 될 때 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 생각, 정주의사가 있어야 되는가? 정주의사, 내가 여기에 뿌리박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 주소가 되는가? 아니고 그냥 누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생활의 근거로 삼고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소로 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여기 뼈를 묻어야지라는 생각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냐, 정주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주사실, 생활의 근거로 삼고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또는 학자들은 정주의사는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암기합니다. 생활에 근거되는 것은 주소로 하고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요. 실질주의, 복수주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 없는 객관주의. 이런 게 우리 민법이다. 다만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거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여기를 주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소는 여기가 이 사람의 생활에 근거가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들락날락거려. 거기가 주소가 되는 거죠. 즉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거소가 주소가 됩니다. 어떤 게 거소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을 갖고 가끔가다 국내에 들어와 친척들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호텔을 잡아. 그럼 이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 호텔, 거기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소가 주소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거소가 주소가 되는 건 두 가지. 첫째가 국내에 살고 있는데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하고, 국내에 아예 주소가 없는 경우하고, 이때는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주소는 임시주소라고 그랬죠. 어느 행위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구 살고 있는 갑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 살지를 아직 정하진 않았어.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야. 한 3개월을 각오하고 올라와가지고 호텔 하나 잡고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 그럼 어디로 연락을 드릴까요? 아, 나 어디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고를 때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가주소, 임시주소를 정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은 그 임시주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좀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소란 건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지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죠. 이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말하면 이제 본적이 되겠죠. 본적. 예전 호적법에 따르면 이제 본적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기준지가 나오죠. 옛날 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등록한 곳이죠. 그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지가
생활의 근거가 된다면 주소가 되겠죠. 근데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지가 생활의 근거가 아니야. 다른 데서 살고 있어. 그럼 이건 주소가 아니게 될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죠. 생활의 근거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실질주의라고 그랬죠. 정주하는 곳. 이게 생활의 근거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주의사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고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죠. 정주의사가 필요하다면 주관주의라고 얘기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준하게 돼요. 근데 정주의사는 필요가 없으니까 객관주의. 복수주의죠. 주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다. 즉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럼 거소가 주소가 되겠죠. 조금 주소와 거소는 애매해요. 거소는 주소보다 밀접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갑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산 호텔에 3개월간 숙식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호텔이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갑에 서울의 주소를 알 수 없어야 되죠. 그러면 부산 호텔이 거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소가 주소가 되는 것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알 수 없을 때 거소가 됩니다. 또 하나가 아예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가주소가 문제가 되죠.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3개월을 딱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A 호텔을 숙소를 잡고 아파트 물색을 여기저기 의뢰해요. 공인중개사한테. 그리고 A 호텔에 지금 뭘 모으고 있으니 이리로 연락을 달라. 요럴 때 그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그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은 가주소가 가주소가 주소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느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임시 주소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는 내가 여기를 가주소, 즉 임시 주소로 정해야지 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가주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가주소는 당사자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주소를 정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정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주소로 정해야지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가주소를 정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주소는 당사자가 정했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주소의 기능을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자체가 납니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정주의사를 요건으로 하는가? 안 한단 말이에요. 정주의사는 필요 없다.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가? 있다.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문 간단하니까 암기하시고 뭐를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 몇 가지 생각하시면 주소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8조부터 21조까지 주소 등을 우리 민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